안녕하세요. 김민환 선생님은 예전부터 오랫동안 스터디 하셨던 것도 알고 있는데 네. 그걸 또 동료 선생님들한테 전파해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선생님하고 같이 일하면서 그 깨닫게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동안 네. 선생님께 배울 걸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배움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애들이 수학을 잘한다. 어떤 애들이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 수학을 굉장히 원래 타고난 학생이 있죠. 타고난 애. 네. 이제 그 수학적 머리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게 뛰어난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은 굉장히 일단 빈도가 드물고요. 보통 사람이 수학을 어떻게 잘하는가? 그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제가 관찰을 해봤을 때 특징이 있어요. 지식을 자기 걸로 이제 습득을 잘해요. 남들이 풀어놓은 거를 나는 스스로 못 풀지만 저 사람이 풀어놓은 거는 익혀서 내 걸로 잘 가져온단 말이죠. 가져오고 지식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그걸 이제 축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효율이 높다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학은 이제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주로 그러는데 똑같이 수학 공부를 네. 하는데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네. 진짜 똑똑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자기 나름만의 매뉴얼들이 있어요.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을 딱 봤을 때 학생들이 시험을 봤을 때 이거 풀 수 있는 문제, 못 푸는 문제, 근데 어렵지만 할 것 같은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구별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내가 미리 훈련을 했던 그래서 나의 어떤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문제냐 아니면은 전혀 다루지 못했던 그런 문제에 대한 구별을 굉장히 잘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자기만의 매뉴얼을 정해놓고 그거를 완벽하게 체화를 해놔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멘탈이 흔들리다거나 그렇지 않은 거죠. 수학 공부를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수학이 여러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니까. 수학은 선행을 많이 한 애가 결국 잘하더라. 선행량은 중요하다. 수학을 잘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다 좀 상대적인데 이제 선행을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이제 다른 거죠. 이제 단시간에 빨리 그걸 습득할 수 있는 학생이 있는 거고 좀 천천히 이제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빨리 습득하느냐 천천히 습득하느냐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을 만드는데 수학이라는 지식은 이제 차곡차곡 쌓는데 집을 만드는데 누구는 좀 작업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제 빨리 집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어떤 학생은 좀 천천히 벽돌을 쌓고 탈을 바르고 마른 시간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제 하겠죠. 그러면은 집이 천천히 만들어진 학생은 빨리 만들어진 학생에 비해서 자기가 굉장히 부족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집에 대한 완성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집을 빨리 만들지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그 품질이 안 올라가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초기에는 빨리 올라가지만 더 이상 안 올라가는 학생이 있고 느리지만 차곡차곡 탄탄하게 이제 만들어가면서 최종 완성도도 높은 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완성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자기를 다른 어떤 학생과 자기 페이스에 맞게 해야 돼요. 자기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자기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량 그거를 이제 고려하지 않고 턱 떼고 이제 빠르게만 가는 것은 좀 이제 안 좋다고 봐요. 그런 경우는. 알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수학에 대해서 성적이 잘 안 나온다 혹은 잘 안 된다 고민할 때 그 고민의 내용이 주로 어떤 건가요?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올까요? 아, 맞네요. 네.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공부를 좀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이제 문제를 풀 때 그 표시를 좀 잘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볼 문제, 이거는 언제라도 내가 다시 볼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은 알지만 나중에 좀 잊어버릴 것 같은 문제. 그다음에 이거는
아 이거는 좀 모르겠다. 이거는 지금은 알겠지만 다시 보면 전혀 모르겠다. 이런 문제 있거든요. 장기 기억으로 가져다둘 논리, 이제 맥락 이런 거를 갖춰주는 문제 위주로 이제 공부하는 거죠. 머리가 집중 모드라는 게 있고 분산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집중 모드는 말 그대로 신경을 아주 곤두세우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 때 자 방정식을 풀고 또 전개를 하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때 아주 집중해야 돼요. 집중 안 하면 계산 실수하게 돼요. 근데 그 집중이라는 게 오히려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마리를 잘못 잡았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집중을 하면 아무리 집중을 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시간만 갈 뿐이고. 시간만 가죠. 그러니까 집중을 하게 되면 융통성이 없어져요.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좀 다른 각도로 좀 봐야 되는데 그걸 해내고 말게 싸가지고 고도로 집중하니까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고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거를 그냥 이제 좀 편안하게 이제 좀 나중에 풀던가 그때가 이제 분산 모드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산 모드로 가면은 실마리가 이쪽에 있을 때 집중 모드로 하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벗어나면은 이제 좀 여유 있게 집중은 아니지만 다른 각도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탱해주는 힘이 내재적 동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없으면은 안 돼요. 힘이 없어요. 금방 지쳐버리고 안 되는데 자, 그 동기라는 거는 제일 좋은 건 이제 수학이 재밌으면 동기가 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수학이 재미없죠. 재미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제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좋아서? 그런 사람은 적겠죠. 근데 대학 가기 위해서 꼭 좋은 이유예요. 그럼 해야 되니까 안 해야 된다 했을 때 제 생각에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제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심화 공부를 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디에 도움이 되나? 이게 과연 뭐 입시, 내신 뭐 어디에 도움이 되는가?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건 영재고시, 뭐 과거입시 이제 이런 거는 그런 류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제 도움되는데 사실 이제 고등학교 과정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과정의 정시 내용이 고등학교 공부를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게 좀 이제 아쉽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식을 바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인데 이제 그러면은 그래도 공부를 할 가치가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가치가 있다고 봐요. 생각의 힘을 높여야 우리가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창의력도 발휘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정확한 결정,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의 힘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오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이제 훈련을 통해서 높여주는 거죠. 정식 문제를 다루다 보면 생각의 힘이 이제 세지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접근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요. 생각의 힘이 크고 그리고 수학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든가 다른 전공을 하더라도 결국 모든 게 이제 어떤 사고인데 그 사고의 힘이라는 그 논리력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저는 수학을 공부하면서 그게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 보아온 학생 중에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그러니까 머리가 뛰어난 학생 말고요. 잘하는 학생은 지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치질 않는다는 게 뭐냐면 일단은 그걸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은 이제 얼굴 찡그리지 않고 좀 건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 건강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다. 정신적 건강.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그냥 즐겁게 그냥 이제 이건 내 생활이다, 나의 인생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네, 습관화를 시키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어머님들은 이제 좀 이거 해, 이렇게 좀 간섭하지 마시고 왜 안 했냐 이렇게 그거보다는 그냥 응원만 열심히 해주세요. 결국 수학을 잘하는 애는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애한테 윽박지른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해서 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엄마가 할 일은 응원이지 윽박지르기가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